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드게임 커뮤니티의 고인물부터 이제 막 광기에 발을 들인 뉴비들까지 모두의 흥미를 끌고 있는 아컴 호러 카드게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게임은 단순한 카드게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담고 있죠. 그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10가지 이야기들을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사실, 원래는 안개의 아컴이 될 뻔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이 게임의 메커니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드게임에 가까웠습니다. 원래는 주사위를 굴리는 비중이 높았으나 개발자인 네이트 프렌치가 운의 요소를 실력으로 제어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주사위 대신 혼돈 주머니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금의 독보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둠만 안 나오면 돼 말하고는 둠을 뽑아본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두 번째 사실, 조사자들의 전직 이야기. 아커모로 카드게임에 등장하는 조사자들은 사실 FFG의 다른 게임들인 엘드리치 호러, 아커모로 보드게임, 광기의 저택에서 건너온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카드게임으로 오면서 각 캐릭터의 백스토리와 개인 서사가 훨씬 더 구체화되었죠. 전용 자산 및 약점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롤랜드 뱅크스가 왜 그렇게 연방요원 업무에 집착하는지 카드 한 장 한 장에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난이도 이름에 담긴 철학. 게임의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 악몽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제작진이 보통을 사실상 매우 어려움으로 상정하고 밸런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FFG 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러브크래프트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원래 패배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느끼는 절망감 자체가 게임 디자인의 일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말 2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사실, 실존 인물이 카드 속에? 일부 카드 일러스트나 조사자 캐릭터의 모델은 실제 FFG의 직원들이나 고액 후원자들을 모델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중에 등장하는 특정 NPC들은 러브크래프트의 실제 지인들이나 동료 작가들의 이름을 오마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비주의자의 조력자 카드인 올리브 맥브라이는 FFG 직원 몰리 글로버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내 카메오입니다. FFG에는 장기 근속 직원이 회사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하는 전통이 있었고, 올리브 맥브라이드는 그 전통이 아커모러 카드게임에 남긴 흔적 중 하나다. 또한 꿈을 먹는 자에 등장하는 랜돌프 카터 역시 러브크래프트의 여러 작품에 반복 등장하는 인물로 종종 러브크래프트 자신의 분신처럼 해석되는 캐릭터입니다. 다섯 번째 사실, 카드 문구 속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 카드의 플레이버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원작 소설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정 카드 2장을 나란히 놓으면 문장이 이어지거나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카르코사로 가는 길 사이클에서는 플레이어의 정신 상태에 따라 문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서사적 장치를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당신의 기억을 시험하는 시나리오의 함정. 아커모로 카드게임에는 플레이어가 현실에서 내린 물리적 결정이 게임 속 공포로 돌아오는 기발한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플레이어에게 특정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되 절대 동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플레이어들 사이에는 묘한 불신이 싹트는데, 이는 러브크래프트 소설 속 인물들이 광기에 빠져 동료를 의심하는 과정을 게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게임을 넘어 플레이어의 침묵과 거짓말까지 게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 설계는 보드게임 디자인 학계에서도 서사와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사실은 인쇄 오류가 만들어낸 진짜 광기, 보이드 게이저 사건입니다. 아컴 호러 카드게임의 초기 확장팩 중 하나인 던위치의 유산 출시 당시 일부 카드에서 기괴한 인쇄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적카드의 일러스트가 밀리거나 색감이 비정상적으로 출력되어 마치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카드를 뚫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 된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유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인쇄 오류는 환불 대상이지만 아컴 유저들은 아우터가디 게임에 개입해 카드를 오염시켰다며 오히려 이를 저주받은 아티팩트라 부르며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사인 FFG조차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코스믹 호러의 발현일지도 모른다는 농담 섞인 답변을 내놓았고, 이후 이 오류 카드들은 이베이 등에서 일반 카드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8번째 사실, 확장팩 박스 디자인의 변화. 아딱을 시작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팩 6개를 모아야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방식이라 콜렉터들의 지갑을 괴롭혔죠. 하지만 유저들의 피드백을 수용해 지금의 조사자 확장과 캠페인 확장이라는 깔끔한 두 박스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보드게임 유통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변화로 손꼽힙니다. 9번째 사실, 타부리스트의 존재. 카드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처럼 밸런스 패치가 존재합니다. 타부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너무 강력해서 게임의 재미를 해치는 카드의 경험치 비용을 높이거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수호자의 강력한 무기인 마체테의 경우 0레벨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기에 비해 너무 성능이 좋아서 경험치 1에서 2를 소비하도록 패치가 되었습니다. 종이카드 게임에서 이런 세밀한 밸런스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아컴 호러 카드 게임이 독보적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사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기록된다. 시나리오가 끝날 때마다 캠페인 로그에 무언가를 적으라고 하죠. 당신은 땡땡땡을 처치했습니다. 혹은 당신은 땡땡땡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같은 사소한 기록들이 무려 두세 단계 뒤의 확장팩이나 엔딩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칩니다. 개발진은 플레이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유희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컴 호러 카드 게임에 대한 10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 다음에 셔플을 할 때 카드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조사자님, 이번 시나리오에서도 부디 정신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